네. 그런데 네. 윤석열만 이상한 짓을 하니 윤석열만 승복한다고 하면은 만천하가 평화가 오는 거예요. 민주당에 요구하지 말고 윤 대통령에게 요구해라. 그렇죠. 네. 지금 뭐 의원님은 어쨌든 8대 0으로 인용이 날 거다, 파면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합니까? 아무래도 우리 민주당은 조기 대선 얘기나 개헌론이 불거졌잖아요. 그때 저도 이재명 대표한테 건의를 했지만은 우리 당에서도 조기 대선 대자도 개헌 개자도 꺼내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4일 11시에 윤석열 파면 하면은 바로 준비가 들어갈 겁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작할 준비는 돼 있는 그런 다 돼 있죠. 상태다. 예. 뭐 거의 이재명 대표 후보는 확정된 거 아니냐. 지난번 무죄 선고 이후에 걸림돌은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보긴 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도 소위 비명계들을 만나서 네. 대화도 하면서 대권 후보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나와라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이루어졌지만은 예를 들면 네.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지사, 김경수 전 지사, 이광재 전 사무총장 이런 분들도 꿈틀꿈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은 이재명이 압도적일 것이다. 심지어 여론조사도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들보다도 2배, 3배 높잖아요. 그럼 정당은 선거를 하기 위해서 창당을 하고 선거는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윤석열 파면, 최대의 혁신은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지만은 그럴수록 겸손해야 돼요. 선거나 골프는 고개 쳐들면 집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아직은 몰라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무죄 선고 받고 나니까 일부 비명계 뭐 유력 주자들 이미 경선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까? 그 몇 사람한테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출마하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들이 많이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요? 예.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주진우 기자 있잖아요. 네. 시사인. 오늘 아침 저랑 같이 방송하는데 어제 전광훈 목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권 후보는 김문수 장관이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더래요. 김문수 아니다. 그리고 50대 사람을 내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야, 전광훈 목사가 지금 윤석열 다음으로 극우 보수들의 가파도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까지 김문수 장관 했는데 아니다 하는 것은 빅뉴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50대가 누굴까? 네. 50대에 누구 있습니까? 모르시겠죠? 한동훈 전 대표가 예? 50대 아닌가요?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하는 건가요? 한동훈 대표는 이미 네. 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누가 있습니까? 국민 간보다 네. 윤석열 간보다 간동훈으로 이미 사라졌어요. 거기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취재를 해보니까 홍정욱 전 의원 아시겠어요? 네. 네, 그분이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가 복잡하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됩니까? 없죠. 네. 왜냐하면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은 전부 명태균 게이트에 관계가 돼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지금 이 일부 사람들은 대권보다는
당권에 도전해서 내년 지방선거 총선에서 도모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여론조사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높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과 김문수 제가 숫자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이거 또 어디 뭐 얘기하니까 네, 저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미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네, 안 하는데 네. 아무튼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이재명이 과반을 넘어가는 순서가 됐고 김문수는 그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우 세력에서는 아무래도 안 된다. 그렇다면은 젊은 세대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나타난 게 홍정욱 전 의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럼 의원님은 그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이후에도 하면 돼요. 가정할 필요 없이 다 돼요. 예. 그 조기 대선 국면에서 후보를 확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거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면 사실 중도 확장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 국면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걸 한동훈 전 대표가 끊었으면은 가능한 중도 보수의 희망을 한동훈이 제시해야 할 건데 국민의 뜻대로 해서 윤석열의 뜻대로 책도 국민이 먼저입니다 하다가 지금 윤석열 먼저입니다 하고 돌아가 버리니까 간 보다가 간동훈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그런 후보를 못 찾았는데 그래서 저희는 김문수 장관이 차기 대권 후보로 국민의힘에서 될 것 같다 했는데 오늘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홍정욱 의원 얘기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정치 구단이 보시기에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예. 그러나 어떻게 됐든 4일날 탄핵이 결정되면은 60일 이내로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번개불에 콩고 먹듯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선도 해야 되고 또 설사 홍정욱 의원을 추대를 한다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경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정욱 전 의원이 준비가 돼 있는가? 자기 일상 문제는 어떤가? 자기가 했던 사업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검증해야 되니까 저는 상당히 이 시대 최고 개혁 중에 하나인 정권 교체는 민주당으로 되고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4일 선고도 궁금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도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서 어떻게 됐든 좀 여쭤봐야 선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선거를 하면 네. 미래로 가요. 네. 한국은 미래로 가지 지금처럼 과거에 이렇게 허덕여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예. 네.